살만한 세상 목요일에는 2주에 주목할 사건 사고를 프로파일러의 눈으로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베프의 사건 수첩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의 주제가 사이버 플래싱.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플래싱이라는 것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제일 아래쪽에 뭐 이게 속어로 잠깐 자기의 성기를 보여주는다는 뜻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플래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랜턴 플래시 그건데요. 예. 그것처럼 짧게 뭐 이런 어떤 예.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개구장일 때 그런 작은 장난 같은 거를 속어로 표현하는데 네. 그래서 이건데 그거가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네. 하는 의미로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어떤 그 뭐 성기라든가 몸을 빨리 보여주고 도망가는 뭐 이런 예. 느낌으로 그래서 사이버 플래싱이라는 그래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어떤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그러니까 그거를 보내고 네. 도망가는 거죠. 예. 이게 사이버 플래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이버 플래싱의 피해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히는 대상이 피해자가 아니라 그걸 음란물을 전송받는 사람이 피해자나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피해자인 거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게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 영국 런던에서요. 이게 BBC 보도에 의하면 그 로레인 크라이튼 스미스라는 여성이 지하철 인근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제 남성의 성기 사진을 받았는데 경찰에 신고했지만은 사실 이게 이게 이제 기능이 사진을 자기 폰으로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접수한다? 네. 이런 게 없어 갖고 안 돼 갖고 뭐 증거가 없어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약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것 때문에 신고는 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금 IT 세상의 특수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진을 자기가 그걸 눌러야 예. 자기 폰에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상한 사진이니까 기겁하고서 이제 누르지는 않았겠죠. 안 왔죠. 보이긴 보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는 IT 그 기기라는 게 대부분 미리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 보기 기능에서 내용을 조금 압니다. 네. 안다고 해서 그게 내 거가 되는 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그걸 다운로드 하겠다고 해야지 내 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법적으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눌러서 다운로드를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당신한테 완전히 도달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범죄가 완전히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 어렵다. 아주 그 디테일한 법적인 예. 평가네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와이파이 많이 쓰시나요? 위원님은? 와이파이 쓰죠. 근데 이제 공공 와이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와이파이 잘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 공공 와이파이는 이 공개된 와이파이 그 영역입니다.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차별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와이파이 망에. 예. 그래서 이런 범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폐쇄된 망이라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죠. 못 보내죠. 못 보내고 받지도 않을 거고 예. 아예 도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범죄가 새로운 영역인 거죠. 또 영국의 여성 인플루언서였죠. 그 팔로워가 뭐 15만 명이 넘는다는 예. 사람인데 이 여자가 10년 넘게 그 다수로부터 원치 않는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을 받았다. 이런 사이버 성폭력, 성희롱에 시달렸다. 이걸 공개했다고요. 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그 흔히 말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 있죠. 유명인 셀럽이고 네. 제스 데이비스라는 분이 BBC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간 거의 매달 이런 공격을 당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뭐 수백 개의 신체 특정한 게 클로즈업 되고 뭐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 사진을 받고 네. 그래서 그걸 받는 다음에 굉장히 뭐 기분이 상당히 네. 나쁘고 예. 계속 자신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이런 방식. 근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되냐면 이분이 아시다시피 이런 셀럽분들은 뭐 속옷 광고도 하게 되고 여러 네. 해서 자기의 인스타그램을 광고하기 위해서 예. 여러 그 사진을 올리죠. 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예. 무차별 대중이 보내는 거를 이분은 그걸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속옷 차림의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남들이 나한테 이런 이따위를 막 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예, 예. 이분이 그렇게
화를 냈다는데 뭐 화내는 정도가 아니죠. 뭐 예. 울고 싶고 뭐 이거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우울증도 심하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는 이런 게 별일 아닌 걸로 넘길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영국 경찰도 방금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가 사진을 수락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걸 눌러서 완전히 다운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범죄가 완전히 성립된 게 아니다. 예. 수사가 어렵다.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데 아직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행위를 가볍게 보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사법기관, 수사사법기관은 보통 이제 보수적이고 뭐 그게 사실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은 분들이 많고 기술의 발달을 따라가기 좀 힘들겠죠. 그렇죠. 지금의 10대들이 20대를 이해 못하고 20대가 20대를 이해 못해. 그러니까 저희 같이 50대는 다 같은 세대 아니요? 네. 이런 느낌이지만은 그러니까 기술적 발전과 그 기술에 대한 접근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찰들은 보통 30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그 이후에 발생한 기술적인 어떤 특성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 옛날에 대면에서 수사하는 방식, 네. 범죄, 성범죄 이건 되게 잘하는데 네. 이런 형태의 것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이런 느낌도 갖는 것 같아요. 네. 그 온라인상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정, 처벌 이게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리도 돼야 되고 강화도 돼야 되고 그게 뭔지도 사실은 또 이제 어떤 정확히 규정이 돼야 되고 네.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진짜 범죄가 될까라고 의문을 갖는 또 수사사법기관의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를 좀 맞춰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이런 걸 잘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10대, 20대가 아닌데. 평균 연령이 뭐 50대 예. 넘어서 가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데 감수성이 좀 떨어지신 건 뭐 네. 분명한 사실이죠. 내가 원치 않는데 이런 음란 영상이나 이미지가 나한테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승희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대표님이 이런 범죄를 당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류의 그 사이버 성폭력 피해 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 네. 거기서 이제 고소 의지가 있거나 또 법률적 처벌의 의지가 있으면 그 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이게 혼자 가게 되면 무슨 문제? 경찰한테 가면은 별거 아닌 것. 너무 가볍. 그래서 이걸 무슨 수사를 해야 돼? 이런 뭐 이런 느낌의 이런 반응을 보여갖고 또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진 한 장 보냈네요. 뭐 예. 이래버리면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혼자 가서 대응하는 것보다 네. 같이 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예. 이런 데를 가서 도움을 받아라. 예, 예. 그렇겠네요. 예.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태현님. 살만새 서도원 앵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가운 햇빛이 비춰줍니다. 살만새는 다음 주부터 오후 6시로 이사 간답니다. 저희 프로그램 봄 개편 내용도 알고 계십니다. 7570님. 옛날에는 여학교 앞 바바리맨 때문에 원치 않는 피해 입는 분들 많았는데 이제는 사이버 세상의 바바리맨 같은 거군요. 예, 맞습니다. 맞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플래싱이고 사이버 플래싱입니다. 예. 예. 자, 오늘 디지털 범죄 등으로 고민이나 어려움 있는 분들은 사연 공유해 주시면 해법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난달이었던가요? 영국에서 그 무차별 그 성기 사진 전송은 범죄다. 이렇게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예, 상당히 그 귀중한 판례가 되겠고요. 영국 잉글랜드에는 에식스라는 주에 사는 니콜라스 호크스라는 사람이 자신 아버지의 아이폰을 빌려갖고 그 메신저 앱인가 봅니다. 왓츠앱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그 생식기를 찍은 성기를 찍은 네. 거를 주변에 있는 60대 여성한테 그걸 보냈나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한 내용을 이제 15세 소녀한테 같은 사진을 보냈고. 네. 그러니까 그 소녀는 너무 당황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게 이 행위가 이제 호크스의 행위 자체가 사이버 플래싱에 해당된다라고 네. 해서 이것을 이제 지방 법원 말하자면은 잉글랜드 사우스엔드 지역 관할 법원은 이 행위에 대한 것을 유죄로 봐서 징역 66주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영국에서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 이후 첫 실형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통계를 보니까 18세에서 24세 여성의 한 절반 가까이가 48%인가 이런 사이버 플래싱을 경험했다. 이런 게 나왔다면서요. 예. 대단히 큰 거고. 예. 근데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면은 앞서 말씀 영국도 우리랑 별 차이 없는 게 이런 걸 보내도 그냥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고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서 명확히 이것은 범죄다라는 걸 딱 규정해 놓고 첫 번째 처벌된 사례라는 거죠. 예. 영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 여성 40% 넘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성적인 이미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 미국의 35세 미만 여성은 33%가 온라인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 이런 게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요즘 20대 분들 30대 특히 뭐 20대 분들은 TV를 안 보신다고 합니다. 네. 왜냐? 핸드폰에서 다 해결하시고 예. 이게 다 통합되는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예. 물론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경향이 그렇게 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불쾌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대가 된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이런 사이버 플래싱 범죄 처벌 법안 만들었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연방 계열 그리고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빠르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좀 뒤처진 데가 대륙법 개통에서는 조금 뒤처진 것 같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데는 좀 빠르게 좀 대처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관련 법안 근데 준비되나요? 제출된 건 몇 개 있다고 알고 있고 예. 또 그런 걸 좀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상임위조차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 올라갔지만 소위가 구성돼야지 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음란 사진을 남들에게 막 보내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뭐 노출증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네. 노출증까지 플래싱 자체가 그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은 네. 과시병자, 과시욕자 뭐 이렇게 과시 성욕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근데 문제는 그 과시하는 행위 자체보다는요. 네. 그 과시를 통해서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이런 상대방이 반응을 해주는 거. 네. 에 더 어떤 성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플래싱 행위 이게 이런 바바리맨의 그 행위를 있을 때 크게 놀라거나 예. 막 그 오버로 반응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더 각성이 돼 갖고 더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걸 원하고 그런 걸 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군요. 어떤 그 학생은 그러죠. 돌을 던지거나 막 때리거나 그것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또 폭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뒤로 물러서서 예. 그러니까 신고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런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네. 3027님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듣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해 주셨습니다. 3352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범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되는데 국내 비슷한 것들은 모방 범죄인가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해킹하는 건가요? 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우리 영국에서의 그 처벌 사례가 나왔다는 거고 우리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처벌 자체가 사실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바바리맨 하나 나타났다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뭐 어떤 게임을 하다가나 이런 거 하다가 상당히 불쾌한 일을 당했다고 그냥 나가는 거기서 사라지는 이런 형태의 것은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들이 그렇죠. 있어야 그래야 언론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선상에조차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살만세 청취자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OX 퀴즈 시간입니다. 살만한 세상 듣고 알찬 정보 얻고 선물 받는 시간 살만세 퀴즈 타임. 자, 배상훈 교수님 퀴즈 주시죠. 예, 오늘도 제가 냅니다.
OX 퀴즈입니다. 음란한 이미지나 비디오 영상 등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게 한국의 경우 얘기죠. 예, 한국의 경우죠. 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수님, 이 사이버 플래싱, 이 사회적 문제로 한국에서는 아직 크게 대두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예, 크게 대두되지는 못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은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경찰에 가서 이런 민원 상담을 하나 봅니다. 네. 저도 이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여러 상담 사례를 보는데 가장 전형적인 반응이 아까 위원님 하신 반응입니다. 네. 그냥 뭐 약간 좀 불편하셨겠네요. 예. 근데 사실 저기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갖고 네. 그 고소나 이런 걸 포기하고 예. 그냥 접수만 시키고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나 봅니다. 네. 그럼 이걸 포함해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들이 지금 점점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디지털 성범죄 정확히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성폭력, 성희롱 예.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사이버 공간에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네.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조주빈 같이 엠번방 사건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가스라이팅을 통한 어떤 그 이 노출을 요구하거나 네. 그를 통해서 어떤 범죄적 수익을 얻는 것도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음란하거나 범죄적인 어떤 내용을 수발신하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뭐 보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네. 굉장히 좀 광범위한 개념이죠. 예. 5842님이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대출이나 이런 사채 같은 거를 해 주겠다면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네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예. 그럼 내가 사채 줄게. 일종의 뭐 디지털 각서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폭 사채업자들이 신체 포기 각서 써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예. 이렇게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온라인에서 박제가 돼버리면 예. 이건 각서보다 더 큰 어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네. 자, 0892님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요즘 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런 지금 설명해 주신 범죄들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규정이 약한 거죠. 미비해서 네. 아마 사례자님이 지금 보내주신 분도 그렇지만 그냥 크게 문제가 됐지만 사실 처벌받은 경우는 처벌받는 사람은 없거나 아주 드물 겁니다.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오남매 마사이님은 이렇게 주셨어요. 사이버 범죄도 처벌을 강화해야 피해자가 줄어들겠죠. 처벌이 약하니까 계속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서구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아예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 접근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휴대폰을 못 갖게 하거나 네. 만약에 그걸 갖게 하면은 그게 드러나면은 실제로 엄하게 처벌하거나 네.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주장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주 원인을 아예 예. 뿌리 뽑는 거네요. 예. 네, 살만한 세상 목요일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한 주의 주요 사건 사고를 짚어드리는 베프의 사건 수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버 플래싱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1부에서 OX 퀴즈 드렸죠. 음란한 이미지나 비디오 영상 등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네, 국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636님. 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세상이 무섭네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352님. 차단 방법이나 어플은 없나요? 보안과 구체적인 대비책 궁금합니다.
네, 일부 소개해 주셨죠. 조금 전에. 예, 예. 좀 강력하게 나서는 국가도 일부는 있다. 예. 근데 차단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제 차단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그 회사, 네. 뭐 통신회사든 이런 데서 좀 꺼려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이제 차단을 하게 되면은 수익에 문제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좀 미적미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란물 보내는 거를 그걸로 돈을 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런 기능 자체가 예. 다른 데도 많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그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필터링을 자주 해야 되는데 예. 자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네. 그것도 광고 수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하는 척 신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네. 그래서 이제 법이 좀 촘촘해야 된다는 건 정기적으로 그리고 성과를 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업체에 지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겨냥해서 보내는 거하고 내 전화번호도 알고 뭐 SNS로 연결돼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하고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다르죠. 예. 예, 예. 왜냐하면 그 딱 타겟팅을 해서 아니면 그걸 아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은 사실 그걸 고기만 차단하면 되는 거지만은 네. 이건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기 때문에 그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내용이 광고 효과가 될 수도 있지만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걸 받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꽃마리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트를 그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343님 선거 얼마 안 남았죠. 입법 좀 제대로 해주세요. 모두 국회 문턱에 계류 점점점 장난합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국회 네.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네. 953 하나님 아파트 경비라는 애청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최희경님 감사합니다. 네, 배 교수님.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문자 또는 뭐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거를 통한 성희롱이죠. 네. 그리고 많이 있는 성착취물 전파 그리고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 그 다음에 불법 촬영 합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진의 영상물 유포, 협박 같은 거고요. 강요 협박을 통한 어떤 성범죄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 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활동 중에 성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그 젊은 여성들 혹은 이런 분들한테 특정한 행동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이게 되게 가까운 사람처럼 그리고 그걸 찍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원래 이 범인은 뭐 사실 나이도 있고 남성이고 뭐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마치 동료인 양, 네. 10대 여성인 양, 그러니까 청소년인 양 속이고 뭘 같이 해보자, 롤이 같은 거 해보자 하고 그래서 처음엔 손을 좀 보여줘, 그 다음엔 뭐 그게 부위가 좀 확대돼 가서 영상 통화하면서 영상 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얼굴은 이제 우리 가면놀이 약간 가면 가리고 네. 뭐 이런 형태가 돼서 노출 사진을 요구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루밍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럼 이미 그게 노출이 된 후에는 사실 되돌리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그 후에 그걸 빌미로 또 다른 더 나쁜 예.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온라인 그루밍이 되겠습니다. 그루밍이라는 게 원래 그 뭐 토끼, 고양이 뭐 이런 동물들이 자기 털을 이렇게 혀로 이렇게 예. 닦고 뭐 이러는 게 그루밍 아닙니까? 그렇죠. 말 뭐 이렇게 잘 말의 듣게끔 털 같은 예, 걸 예, 이렇게 잘 그걸 그루밍이라고 다듬어주고. 하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가스라이팅 네. 말하자면 이걸 일종의 옛날 말은 세뇌 예. 같은 이런 느낌이죠. 친밀하고 신뢰나 이런 관계를 조성하는 거죠. 조정하는 거죠. 사람을 조정하는 겁니다. 예. 이게 온라인에서 이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 무차별적으로 좀 시행되면은 무섭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기에 도움을 받은 피해자가 9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게 5년 사이에 7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발표가 굉장히 됐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센터에다가 신고한 사람만 그렇다는 거죠. 예. 이거에 뭐 10배가 될지 20배가 될지 알 수는 그렇죠. 없죠. 신고해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 지금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작년만 해도 24만 5천 건을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따라다니면서 삭제를 해야지 예. 그냥 놔둔다고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삭제 안 하면 계속 확산되는 것이 이 사이버 공간의 복제력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들 중에 75% 4분의 3이 여성이고 예. 그들 중에 또 젊은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이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죠. 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 0881님 문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그루밍이 이제 아동 청소년들을 유혹해서 그렇죠. 친구인 양 친한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예. 찍고서 그걸로 협박하고 그러는 거. 이게 꼭 성인들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보니까 동급생이나 상급생으로부터 이런 범죄가 자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에는 나이 때문에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존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던 영역이고 이제 그게 가해자가 이제 연령이 더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0대 후반에 의한 미성년에 대한 피해자 예. 이게 이제 확산되고 있어 갖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촉법소년도 네. 그러니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088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상당 부분 현실인 것 같아서 예. 좀 암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경우는 그 유포,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가장 심각한 거 아닌가요? 예.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바깥도 못 나오고 사회생활도 거의 못 하고 네.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유포되면은 누구한테 갈지 모르는 거죠. 그것이. 네. 그래서 뜬금없이 어떤 사람 자기 아는 사람한테 너 얼굴 나오는 영상을 본 것 같은데 너 아니야? 라는 카톡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공황 상태가 되는 그래서 두려움이 확산되고 네. 그래서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고 예. 학교를 휴학하거나 직장을 휴직하거나 이런 경우가 피해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이 이제 그런 범죄와 관련해서 관련 영상 이런 거를 삭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 삭제를 하면 완벽하게 없어지나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주요하게 상당 부분은 어떻게 삭제를 하지만은 그게 어떤 특정한 개인 범죄적 개인한테 이제 저장돼 있는 후에 나중에 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AI를 동원해서 말하자면은 특정한 어떤 성착취물에 예. 코드를 부여해 갖고 그것이 사이버 공간에 이동할 때 바로 경고가 떠 갖고 네. 삭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빠르게 삭제하려고 하면 그런 기술들이 동원돼야 됩니다. 네. 그럼 그런 가해자가 말이죠. 예. 뭐 호기심으로 했다, 뭐 충동적으로 했다, 뭐 잡혔을 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호기심 충동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논리 성립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이 아닌 예.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그게 성립이 되는데 네. 사이버 공간은 그걸 보고 예. 클릭을 해서 예. 누구한테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판례상으로도 사이버상의 유포는 우발적이나 뭐 이런 것은 많이 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조금 다행이긴 한데 예. 말이죠. 그런데 디지털 이런 성범죄 피해자들이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뭐 성형 수술까지 하고 그렇죠. 이름도 바꾸고 주소 바꾸고 뭐 이런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형 수술하는 건 이제 어차피 자기 본인의 얼굴이 노출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성형을 통해서 다른 사람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쉽게 못 고쳤는데 요새는 그것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쉽게 고칠 수 있게 법도 바뀌었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 당한 사람들은 뭐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한 상당 기간, 뭐 2, 3년 동안은 사회생활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피해자들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딱 접하자마자 나는 이제 끝났구나. 결혼은 고사하고 지금 하는 일도 못하겠구나.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고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겠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른 분은 대인 기피증처럼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었어요. 일단 신분증에 있는 사진도 아예 바꿨고 긴 머리였는데 그것도 잘랐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으셨을 것들 같아요. 그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예, 뭐 생지옥이 나는 없고 여성분들 또 이제 청소년분들도 상당수 그렇지만 남성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구 조사를 보고 약간 놀란 점이 말이죠. 상당수 일반인들이 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사례가 있다. 그렇죠. 예. 가해자 욕하는 걸 떠나서 예. 피해자를 왜 그걸 보냈느냐? 뭐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거를 뭐 안 보냈지 안 않느냐. 당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그 정도로 이 가해자들은 영악합니다. 그리고 장치를 많이 두고 그런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지속적으로 그걸 공격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왜 그걸 그렇게 당해서라고 피해자를 비난하시기 전에 시스템 우리의 이런 가해자들을 체포하고 또 관리하고 이건 또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시스템이 돼야 되고 있고 그만큼 가해자들은 그런 공격 방법이 상당히 지능적입니다. 네. 아니 당신이 그 뭐 유혹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으니까 예. 대상이 됐겠지라든가 이렇게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거는 정말 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아, 무섭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관련된 법을 만들고 예. 수사를 강화하고 이런 데도 이런 여론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 업체가 이것을 광고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또 관리도 하고 네. 이게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네. 이 균형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디를 하게 되면 다른 데가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형태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네, 오늘 OX 퀴즈 드린 문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란한 이미지나 비디오 영상 등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보내주십시오. 네, 교수님.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대처할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은 그 어떤 기기라든가 매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 교육이 먼저가 돼야 되겠고요. 개인이 어떤 접근할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조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측면이지만은 사회적으로 이런 매체를 어떻게 이용한다든가라는 것은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왜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그 피해를 많이 받냐면 이 매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잘 모르게 그냥 접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래도 된다. 예.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에 빠지게 되고 예. 그걸 또 숨기게 되다 보니까 또 피해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형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매체 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어른들이라든가 기성세대들이 이걸 가르쳐 준다든가 아니면은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런 거에 대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정확히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저희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들 학교 보내고 뭐 이럴 때 야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따라가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좀 친절한 말투와 약간 달달한 얘기로 이게 한다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 바로 온라인상의 친구가 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쁜 아저씨가 말 걸면은 네. 그 도망가야 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쁜 아저씨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아저씨에 대한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 자기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똑같은 겁니다. 사이버 예. 공간에서 무엇을 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을 정확히 네. 그것도 실전적으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가르쳐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새 뭐 어린애들한테 폰을 안 줄 수도 없고 말이죠. 사회 추세인데. 안 준다고 안 가질 수가 없는 세대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법으로 폰을 금지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럼 범죄자들한테는 폰을 금지할 수 있지만은 네.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는 안 되는 거죠. 예.
자, 오늘 드린 살만세 OX 퀴즈 정답과 당첨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음란한 이미지나 비디오 영상 등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배상훈 교수님, 정답은요? 예, 정답은 O입니다. 네. 원치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적 모욕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노골적 표현물을 일방적으로 전송받았을 때 성폭력 처벌법 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근데 이걸 뭐 많다고 해야 되나 적다고 해야 되나 보통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네. 벌금 뭐 300만 원 뭐 네. 이 정도인데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 판례가 또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 형량은 또 그러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집행유예도 많을 거고. 예, 벌금형도 많을 거고. 그래서 예.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예. 왜냐? 이걸 이 정도보다는 조금씩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것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균형 자체가 있어서 차라리 이 부분에서는 뭐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처벌 중에서도 수강명령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좀 다양한 형태의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분들이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한국에 아직 그 온라인 범죄 관련 법이 좀 완비가 덜 돼 있다는 인식이 커서인지 X도 많았고요. 팽팽하게 OX가 갈렸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9946님입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946님. 자, 배 교수님. 배 교수님 코너가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이게 내일로 막을 내리거든요. 살만한 세상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함께해 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저 같은 사람이 없는 세상이 잘 사는 세상이죠. 범죄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네. 그런데 이제 그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 소 선생님 만나고 너무 또 잘해 주셔갖고 감사하고 이제 이런 기회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전문적으로 같이 그리고 우리 대안을 찾으면서 또 소통하면서 하는 게 네. 아주 좋은 기회. 저도 많이 배우고 간다고 아주 감사하고 늘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배상훈 교수님이 그동안 좋은 말씀 또 전문적인 식견을 많은 분들과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